왼쪽.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일본에는 언제 오셨고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2011년 10월에 왔고요. 지금 풀스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1년 3월에 도쿄에 엄청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엄청 좀 난리가 났을 때인데 오실 때 좀 걱정 같은 거 없으셨어요? 걱정 사실 많이 했죠. 그리고 반대. 주변에서 반대도 많았고 그쵸. 아무래도 관광 난리가 관련된 걱정들이 많아서 부모님이 많이 반대를 하셨죠. 어떻게 설득해서 오신 건가요? 지금 아니면은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가자 하고서 갔죠. 2011년에 몇 살이셨어요? 만으로? 만으로 아마 29이지 않았을까. 29에 처음 일본에 오신 거네요. 네. 일본에서 처음 살았던 집은 어떤 집이었나요? 회사에서 마련해준 기숙사 같은 데서 살았어요.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집을 직접 찾아다니거나 그런 게 아니었겠네요? 네, 이미 뭐 가구들이라든가 가전도 이미 다 완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몸만 들어갔으니까. 사택이면 한 달에 월세가 어느 정도?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예 무료였습니다. 몇 년간은 아마 무료였던 것 같아요. 왜 처음에는 무료고 나중엔 돈을 냈다는 건가요? 그게 처음에는 나 혼자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사원들도 이제 같이 쓰는 형태로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냈던 것 같아요. 이야,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았죠. 일본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왔을 때 일본어 공부에 집중하진 않았고요. 왜냐면은 그때 아무래도 일에 적응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었어서 네.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우선은 개발 쪽에 집중을 했었고 네. 본격적으로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는 전직을 준비하면서입니다. 전직 준비할 때 일본에서는 일을 구할 때 그 JLPT라는 게 필요한데 얼마나 공부하셔서 따시게 됐나요? 2번 봤던 것 같아요. 지금 몇 급까지 따신 건가요? 2급을 땄습니다. 2급까지. 일본어 공부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다 어려웠죠. 우선은 쉬운 부분이 하나가 없었어요. 왜냐면 외국어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쉬운 부분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29살에 일 때문에 오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때는 일본어를 이미 어느 정도 하시는 상태였던 건가요?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알았고요. 간단한 인사라는 거는 konnichiwa, konnichiwa, 오하요고자이마스 오하요고자이마스 그 정도만 알았고, 이 정도만 알았다고요? 네. 네. 아주 일상적인 그 여행용 회화 있잖아요. 그것도 이쿠라 데스까? 아주 그런 기본적인 것만 알고, 사실 히라가나 가타가나도 뭐 공부는 조금 했었지만은 많이 헷갈리는 상태로 왔어요. 아니 그럼 일은 어떻게 했어요? 우선은 처음에 일본에 들어왔을 때는 팀원 전원이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하는 것 관련해서 불편함이 전혀 없었고요. 네. 물론 일상생활에서는 불편함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다던가 그런 거는 사실 그것도 회사에 있는 일본인 직원이 도와줘서 그 일본인 직원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국어를 잘하는 직원이었죠. 다행이네요. 가끔씩 뭔가 관공서 같은 데 가가지고 서류를 떼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서류를 어떤 부분을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가끔씩 그거를 가지고 회사에 와서 뭐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 직원한테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작성을 한다던가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서류를 미리 뭐 다운로드 받는다던가 해서 네. 확인을 받은 다음에 네. 그걸 가지고 관공서로 간다던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직접 번역해 가면서 쓰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러게요. 그게 제일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여기 와서 일본어를 진짜 본격적으로 공부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일본에서 다닌 직장은 첫 직장이었나요? 아니면 한국에서도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한국에서는 정사원으로 일한 적은 없고요. 보통 아르바이트나 인턴십 그 정도는 한 적이 있죠. 아르바이트는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봤고요. 사실 한국에 있으면서 그 공무원 준비도 했었는데 적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인턴십도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한 3개월 했었는데 그것도 좀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2011년에 와서 현재 2025년이니까 온 지 지금 14년? 일본 생활을 어느 정도 했을 때 내가 좀 일본어가 통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나요? 내 일본어가 통하고 있다. 우선은 전직을 준비하면서 그 자격증도 같이 땄단 말이죠. 네. 2급을.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에 실제 전직을 한 다음에 전직한 회사에서는 한국인 직원이 혼자밖에 없었으니까 회의 같은 것도 전부 다 일본어로 진행하고 있고 해서 아무래도 회의 때 직접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묻지 않고서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거를 느꼈던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전직을 몇 년도에 하셨는데요? 전직을 2020년 그러면은 9년째 되던. 그쵸?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는 시간. 네. 그러면 전직하기 전에는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이 많으니까 괜찮았지만 네. 일본어를 잘 못해도 어쨌든 일은 진행을 했지만 전직하고 나서는 완전히 일본 사람들만 있는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어를 쓰고 그쵸. 그러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네요. 그쵸. 아, 전직하면서 네. 일본어를 들을 기회도 더 많아져서 일본어를 왜냐면은 들을 기회가 많아져서 그렇죠. 그 전에는 맞아요. 한국인들만 있으니까 네네. 한국어로 모든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쓸 맞아요. 기회도 들을 기회도 많지는 않았거든요. 응. 근데 전직하면서 그게 좀 많이 달라졌죠. 일본어 잘 못하던 시절에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런 거 있나요? 생각나는 거는 뭐 그냥 소소한 음식을 주문했는데 뭐 다른 메뉴가 왔다던가 어. 뭐 다른 토핑이 들어가 있다던가 뭐 그런 거는 종종 있었죠. 그냥 먹었어요? 네, 그냥 먹었어요. 그러면 일본에서 일하면서 좋다고 생각한 점이 있나요? 뭔가 한국과 다른 점이라든지. 가장 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확실히 한국에 비해서 흔히 말하는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이 좀 적다는 거. 뭐 개인적인 성향이 좀 강한 편이라서 네. 그게 제일 지금 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 전직은 몇 번이나 했어요? 2번 했습니다. 2번. 전직할 때 팁이 있다면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를 역시 복수계의 에이전트에 등록을 해가지고 진짜 서로 되게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항상 같은 건 아니거든요. 다른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 곳에서 맡기는 것보다는 서로 약간의 그 경쟁 심리 같은 것도 있어서 더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에이전트는 적어도 2개 이상은 이용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처음 다니던 회사, 그 9년 다니던 회사는 한국인들이 많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언어가 통하니까 좀 편하게 일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갑자기 전직할 생각을 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일본 회사로? 우선 가장 큰 게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 예정에 있었던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급여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예전에 다녔던 회사가 약간 연공서열 같은 느낌이라서 조금씩 올라가지만은 뭔가 크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아이도 키우게 되고 하는 상황에서 혹시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급여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전직이었기 때문에 전직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아내가 아주 열심히 응원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전직하고 만족하시는 편이세요? 아주 대만족하고 있죠. 아, 전직을 2번 했는데 또 전직을 한 이유는 뭔가요? 첫 번째 전직한 회사가 스타트업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좀 불안정한 부분도 있고 사람의 이동이 좀 심한 편이었거든요. 뭐 입사도 빈번하게 했지만 퇴사도 빈번하게 했네. 네. 그때 당시에 약간 그 CTO 같은 느낌의 사람도 네. 퇴사를 하는 상황이 있어서 네. 이대로 괜찮을까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회사는 만족하시는 편인가요? 만족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만족하시나요? 우선 급여도 많이 올랐고요. 네. 그래도 스타트업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다 보니까는 네. 안정감이 좀 있거든요. 풀 재택근무 하시잖아요. 풀 재택근무. 네. 뭐 첫 전직한 회사도 네. 풀 재택이었는데 지금 회사도 네. 재택이라서 풀 아주 재택. 만족스러워 있습니다. 회사를 안 가시는 거죠? 그렇죠. 1년에 아주 몇 번이나 드물게 가세요? 가긴 하지만 많이 갔을 때는 그래도 한 5번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일주일 연속으로 하셨잖아요. 네, 2년 2년 만에. 만에. 참고로 처음 전직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입사할 때와 퇴사할 때만 회사를 갔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타이밍이 코로나여서 그죠, 또 그것도 더 있었고. 그랬을 거예요. 네. 현재는 코로나도 이제 엔데믹으로 끝나고 했지만 풀재택근무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걸로. 네. 재택근무의 좋은 점은 뭔가요? 역시 출퇴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거. 그게 우선 가장 크죠. 그리고 아무래도 육아를 같이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은 다음에 뭔가 집안 청소를 한다던가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 출퇴근을 했다고 하면 퇴근 후에나 가능한 상황이 되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육아하면서 하기에는 재택근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럼 재택근무에 나쁜 점도 있나요?
우선 일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대면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보다는 가끔씩 이렇게 비효율적인 부분이 느껴지기도 해서 그 부분은 확실히 단점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장점이 월등히 크다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회사에서 이제는 출근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전직을 다시 하지 않을까. 지금 너무 풀재택하는 것으로? 근무에 네. 익숙해졌기 때문에 출퇴근하기는 뭔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애기들이 좀 크면은 네. 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재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아, 네. 이제 전직을 2번 하면서 또 개발자로 일하고 계시고 연봉이 꽤 많이 오르셨잖아요. 네. 연봉 1,000만 원이면 살기 좀 편한가요? 사실 세금도 많이 나가고 역시 맞아. 일본이 세금 진짜 많이 나가죠. 지금 집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론으로 나가는 게 커서 사실 그렇게 막 여유롭지는 않지만 크게 부족하다고 느끼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일본에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살면서 육아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어떤가요? 일본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한 그런 장단점 같은 거 느낀 거 있으세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아기를 키워본 경험이 없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듣긴 하지만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없어가지고 의료비가 무료인 게 엄청 좋잖아요. 실질적으로 무료인 거. 병원과 약국에 갈 때 네. 지갑을 안 가지고 가도 된다는 네, 점이 네. 애기들 것만 챙기면 되니까요. 저는 그게 진짜 엄청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 아이들 데리고 한국에 가면 한국에서 혹시라도 이제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 다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돼서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좋은 만약에 것 같아요. 큰 병이라도 걸렸을 때 그럴 때도 보조를 해주니까 굉장히 뭐랄까 서민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보험료만 잘 내면 의료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본에서 좋아하는 장소 있나요? 집이 제일 좋습니다. 네? 내 집. 아니 맨날 이렇게 풀재택 하면서 집에만 있는데 그래도 집이 좋으세요? 집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일본에 이제 10년 넘게 살면서 여행도 많이 하셨을 텐데 제일 좋았던 곳은 어디셨나요? 홋카이도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다양한 스위치를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홋카이도의 르타오 치즈케이크라든가 치즈케이크? 시로코이비토도 좋아하고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야채나 과일도 홋카이도 산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아 맛있겠다 이런 이미지를 받죠. 그런 것도 일본에 좀 있는 것 살면. 같아요. 일본에 와서 좋아하게 된 음식이 있나요? 한국에서와의 두드러지는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달달한 거 좋아하고 한국에 비해서 확실히 좀 다양한 외국 요리들을 접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뭐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건 좋긴 한데 좋아하는 것에 대한 차이는 아직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 음식 중에 아직까지도 이건 정말 못 먹겠다 싶은 그런 음식도 있나요? 우메보시요. 너무 신 거는 네. 도저히 못 먹겠어요. 일본 생활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만족하는 편인가요? 만족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아무래도 개인주의적인 게 좀 강하다 보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오지랖 부리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자유롭게 다른 사람 시선 같은 거 의식 안 하고서 사는 게 있어서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 와서 확실히 좋은 거. 그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좋은 부분 중에 그게 있네요. 하늘과 공기. 아무래도 한국에 비해서는 파란 하늘을 좀 더 자주 볼 수 있는 거. 네, 맞아요. 그리고 황사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덜하다는 거. 도쿄가 진짜 대도시인데도 네. 공기가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반대로 일본에서 살아서 나쁜 점이 있다면? 똑같이 공기인데요. 이 계절마다 이 다양한 꽃가루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알레르기가 있는 편이라서 화분증, 화분증. 카운쇼, 네. 거의 봄에 난리 봄뿐만이 나죠. 아니라 네. 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계절 내내 사계절 내내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를. 네. 알레르기 때문에. 일본에 살면서 사용해본 아이템 중에 추천하는 아이템 있을까요? 로션 티슈요. 로션 티슈. 네. 아무래도 알레르기가 자주 이렇게 있다 보니까 코를 자주 푼다던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역시 로션 티슈가 엄청 부드러워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페이셜 타올보다 훨씬 부드러우니까 뭐 여러 번 닦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빨개진다던가 피부가 아픈 부분이 없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애기한테 쓰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집에 티슈 2종류 쓰죠.
네. 로션 티슈와 그냥 일반 티슈. 일반 티슈는 그냥 막 쓰고 로션 티슈는 이제 코 주변 이제 애기 쓰는. 네. 언제나 그 아마존 같은 데서 대량으로 박스로 주문해서 아, 비축해 두고 사용하고 있죠. 일본에서 가끔 이렇게 차 렌탈해서 운전할 때도 있고 하시잖아요. 네. 일본에서 운전할 때와 한국에서 운전할 때 혹시 다른 점이 있을까요? 확실히 차선을 변경한다던가 할 때는 일본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좀 더 양보를 잘한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네. 편한데 네. 일본에서의 단점이라고 하면 교통 법규라던가 그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중앙선을 넘어서 사이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던가 가끔씩 2차선인데 앞에 있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다른 길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뒷차는 계속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좀 익숙하진 않죠. 이렇게 우회전할 때 큰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앞으로 나와서 가운데 중앙 쪽에서 대기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도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긴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교차로 가운데에서 네.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종종 있으니까 한국으로 혹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있나요? 전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일본에 계속 살 생각도 없긴 한데 당분간 아무래도 생활 기반이 다 일본에 있고 지금 한국에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직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시 다 그 기반을 다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거라서 맞아요. 그리고 특히 애기들도 있고 하면. 애기 들고 있다 보니까 네.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제3국에서 산다든지 이런 것도 혹시 생각 있으세요? 그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너무 어. 환경적인 변화를 자주 이렇게 겪게 하다 보면 좀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신중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본의 취업으로 일본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어드바이스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막연하게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경우는 결국에는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거든요. 너무 큰 기대를 갖기보다는 적당한 기대감과 그리고 좀 더 유연하게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뭐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문화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좀 유연한 사고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